남편이 또 외박을 한 날이었습니다. 밤 11시를 넘기고 새벽 1시가 되고 결국 새벽 3시가 넘도록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아내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불 꺼진 창문 밖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핸드폰 진동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했어. 늦을 거야. 남편에게서 왔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그 말은 몇 달 동안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불이 꺼진 식탁 위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 숟가락과 젓가락이 놓였던 자리, 모두 그대로였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술자리일까? 그 말은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었고 동시에 부정하려는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지만 요즘 들어 그는 자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대화가 줄어들었고 TV를 볼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요즘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고 아내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로로 설명되지 않는 냉기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등으로 심장을 눌렀습니다. 가슴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 배어있는 낯선 섬유유연제 향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 집에서 쓰는 향이 아닌데. 그 순간 아직 말하지 않았던 의심이 머릿속으로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밤 4시 조금 전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코트 단추를 잠그지도 못한 채 현관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쳤습니다. 남편은 대충 씻는 척하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허리를 곧게 펴고 말없이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 단단한 문장을 세웠습니다. 다음엔 따라가 봐야겠어요.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차 시동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내는 본능처럼 몸을 일으켰습니다. 코트만 걸치고 슬리퍼를 신은 채 현관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 골목길엔 가로등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은 발걸음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남편의 차는 예상 밖으로 도심이 아닌 외곽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술자리라던 회사 근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핸들을 잡지 않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 사람들과 술 마신다면서 왜 이 길로 가는 거죠? 목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차창 밖 풍경은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한참을 달린 뒤 남편의 차가 멈춘 곳은 놀랍게도 주택가였습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오갔던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둡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 집은 바로 신우이의 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엔 빠르게 다양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 어떤 추측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그 집은 조용했고 창문엔 작은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루엣은 집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왜 신우이 집에 있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마음만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남편이 잠긴 문 뒤에서 어떤 진실을 품고 있는지 그 순간부터 그 의문은 단순한 의심이 아닌 확인해야 할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겠어요. 아내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신우이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인지 섣불리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남편의 외박이 이어질 때마다 머릿속엔 같은 의문만 맴돌았습니다. 정말 시누이 집에만 간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답을 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집을 나선 지 한참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조용히 시누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고서야 겨우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의 차가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흐릿한 움직임이 보였고 희미한 불빛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라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급히 움직이는 기척이 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비명 같은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아내의 긴장감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싸우는 걸까 아니면 조금씩 상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다툼이나 고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픔을 참는 듯한 낮고 숨가쁜 신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내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의심보다 더 낯선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집 앞에서 서 있던 아내는 결국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확인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렸지만 마음속엔 더 큰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박은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깊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내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에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해요. 아내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는 뒤에서 의심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없는 시간대를 일부러 골라 조용히 시누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집 안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양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단번에 그녀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시누이는 평소보다 훨씬 야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에는 피곤과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웬일이야? 라는 표정이었지만 말보다 먼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집안을 훑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약봉지와 물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엔 병원에서 가져왔을 법한 작은 의료 장비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 발자국도 더 들어가지 못한 채 그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몸속 어디선가 차가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집 구석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기계음, 억눌린 숨소리, 이 집에는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고 있었고 아내만 이 진실에서 제외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감정은 배신과 혼란이 뒤섞인 묘한 통증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의자를 권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봉지엔 치료용 항암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글자를 읽는 순간 아내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이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남편의 외박이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습니다. 그가 다녀갔다는 흔적, 식지 않은 커피잔, 정리되지 않은 이불, 그것들이 모두 갑자기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그 비밀에서 제외돼 있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는 걸. 더 물어볼 수도 그냥 돌아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손끝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집 안에 내가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아무도 없는 거실에 털썩 앉았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약 냄새가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병이라는 단어와 이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이 흐트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아내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고 그 표정은 마치 들킨 아이 같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짧게 질문했습니다. 누나 맞죠?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숨을 이제야 내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힘없이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목이 메인 듯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짧은 한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암이야. 말기래. 그 말은 무겁고 둔탁하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 멈춰버렸습니다. 분노, 의심,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또 한순간 사라지는 기묘한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숨겨왔던 시간을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시누이가 상태를 숨기며 혼자 버티려 했던 이야기,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말리지 말라는 부탁, 그래서 아내에게도 알리지 못했다는 변명 아닌 변명. 그 모든 설명이 있었지만 아내의 마음속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몰랐는데요? 아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원망뿐 아니라 슬픔, 외로움, 그리고 서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떨군 채 손등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미 충분히 죄책감에 잠겨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해와 분노가 동시에 일렁였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사실이 주는 무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음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내는 불 꺼진 부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컵에 물을 따랐지만 한 모금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는지 물이 장가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집안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의심할 때마다 그냥 무시했죠. 당신을 믿으려고 했어요. 말은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갈라지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미안해. 누나는 부담 주기 싫어했어. 그래서 그 말은 충분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아내에게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웃음 같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군요. 그게 더 편했겠죠. 그 말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몸을 숙여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허벅지 위에서 괜히 꼼지락거렸습니다. 말할 자격조차 없다는 듯 침묵만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서 이상하게 먼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나한테 숨긴 이유가 사랑해서 그런 거라면 참 이상하네요. 아내는 작게 중얼렸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 들릴 만큼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거실과 부엌 사이의 짧은 거리.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그 몇 걸음이 끝없이 멀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아내의 등을 바라봤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방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기 전 아주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제일 마지막에 둔 거구나. 방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주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깨끗하게 관계를 가르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닫힌 문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아닌 감정만 남았습니다. 분노도 아닌, 서러움도 아닌,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었습니다. 그 거리감이 다음 날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게 될 줄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집안 공기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국물 색깔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밥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누나였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고 아내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살짝 굳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응, 지금 갈게. 그 한 문장으로 모든 사정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또 나빠졌대.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섭섭함이 흐르고 있었지만 병보다 감정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한 채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나갈 준비를 하는 그의 등을 아내는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온 뒷모습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멀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갈게요. 남편이 놀란 듯 돌아봤습니다. 그 표정 속에는 안도와 죄책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내는 스스로도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에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는 가족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한 발 앞으로 내딛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숨속에는 미안함, 고마움, 두려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가락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을 흐트러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감정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멀어져가는 집을 뒤로한 아내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과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아주 작고 조용한 결심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 생각은 아내의 걸음을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이 서로의 관계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은은한 약 냄새가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침대 위 신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닮은 눈매, 닮은 손가락, 닮은 미소까지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힘겹게 깨어있는 불씨처럼 희미했습니다. 신우이는 남편을 보자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남편은 급히 다가가 어깨를 받쳤습니다. 아내는 한 발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남편이 왜 흔들렸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곧바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아내야. 이제 왔어. 신우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오래 묵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천천히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신감, 서러움,
멀어진 듯한 거리감. 그 모든 감정 사이로 묘한 연민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군가의 끝을 눈앞에서 마주하면 감정의 선이 흐려지는 순간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숨기고 싶었어요. 짐되기 싫었어요. 그 말은 죄송함이라기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젯밤 부엌에 있었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 침묵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말이 없어도 온도를 가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신우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놓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감싸는 자신의 손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오해와 단절이 그 손끝에 모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이미 모든 얼굴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이유를 안다고 바로 낫는 것이 아니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묶어둔 감정을 풀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병실 밖 복도에 서서 남편과 마주섰을 때 아내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말해야겠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걸음 사이에는 어제까지 없던 작은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아주 약하게 그러나 분명히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죠. 아내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렀습니다. 그 말은 남편에게가 아니라 상처난 자신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